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2022년 9월 25일 위험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위험 체크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촉발한 거는 금리 인상 이슈도 있었지만 영국에서 그 파운드화를 가치를 절상시키는 감세 조치를 했어요. 기업 감세 조치를 하면서 이게 뭐 경기 부양이 된다라고 하는 낙수효과죠. 전형적인 그거를 했고요. 그래서 파운드 가치는 떨어지면서 미국 달러와 가치는 높아지고 그러면 글로벌에 있는 화폐 가치들이 다 안 좋아졌죠. 그러면서 급락의 급락. 그리고 러시아 전술핵과 관련된 이야기 언급 한번 나오고 확정 가능성, 동원력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날 시점에 러시아가 이기든 지든 아마 지금의 경제 상황의 모든 책임을 여기로 돌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걸로 인플레이션 촉발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중국과 인도도 손 빼고 있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 중에서 중국은 러시아에서 산 천연가스를 유럽에 판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그러면서 유럽하고 관계를 조금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리세션 그게 아니라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10월, 아니 11월까지, 11월 초까지 실적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실적이 플러스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이 플러스가 안 되는 기업들은 주가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할지라도 향후 이 이익이 그러니까 5%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기업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 5% 이상 기업을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이 5% 이상 밑으로 나오면서 적자로 가는 기업들은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흑자 전환인 기업은 진짜 좋겠죠. 흑자 전환이 되는 기업들은 주가가 조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리세션. 이거는 그냥 오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4자를 보는 순간 금리가 4%가 나오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이제 부러지는 급락이 한 번 나올 거예요. 이런 모양의 음봉이나 양봉 하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부러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발생하면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지고 와서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흥국 신용위험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리스크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신흥국의 신용위험은 위에 거가 촉발되면서 바탕으로 일어나는 거고 이 신흥국 신용위험이 너무 불거질 때는 우리나라 한계 기업들도 같이 도산이 일어날 수 있고요. 제2금융권도 이 도산에 따라서 위험해집니다.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협동조합 이 리스크들이 시장에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는 새로운 투자보다는 현금 보유가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금 보유하신 것들은 진짜 단기로만 대응하고요.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지난번에 이번 달로 밀어놨잖아요. 10월 달, 9월 달로 이번에 FOMC로 밀어놨던 거를 동일합니다. 아, 나는 지금 시장 대응을 아예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11월 FOMC까지 밀어놔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셨으면 또 똑같습니다. 3에서 한 10% 수익률 나면 개별 종목별로 대응하시면서 익시트하고 다시 뭐 보유하신다고요? 현금 보유 꼭 하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이 부러지는 거 하나, 경기 리세션이 만들어야 되는 침체가 만들어내는 부러지는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전술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전쟁이 확전이 되면서 뭐 불거지면 3차 세계대전인데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위험성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증시가 있을 때 미국과 유럽이 증시가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났던 세대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연속성을 가졌을 때 주시장 아예 살아있고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주시장이 개항되었었다. 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일본은 호황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질 거고 그만큼 시장의 위험성은 진짜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부동산은 아직 서브, 왜냐하면 대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려져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보고 한 장 정도로 정리하니까 꼭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같은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이게 3.25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0.75pp에서 0.5pp고 지금 이제 2년물은 4.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단기 자금을 미리 땡겨서 쓰는 겁니다.
2년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침체가 왔다 가는 그 시점이 될 거니까 요 정도 금리로 돈을 모아서 대응을 할 수 있으면 괜찮다라고 보이네요. 제가 봤어도. 그 다음에 10년 국채도 3.6까지 올라왔거든요. 얘가 3.8 정도나 그 정도로 올라오면은 이제는 10년채를 사도 되지 않을까. 채권과 금리의 가격은 상반인데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할지라도 금리가 바로 치솟아 보기는 침체가 오면은 금리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세면채의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높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은 저는 이제 4%까지는 땡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방식인데 0.75에 0.25냐 아니면 0.5에 0.5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만 되면은 주가는 11월부터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낌새가 나온다면 뭘로 나오냐면 인플레이션율이겠죠. 그 다음에 경기 침체의 정도 이걸로 가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미국은 경기 침체가 없으니까 사실상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져야만 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야만 그나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앞으로 또 2개월간 감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같아요. 저번에 6월에 급락 나오고 나면 7월, 8월 반등이 나온 것처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9월 달이 급락이 나온 거고 10월 달, 11월까지 이렇게 급등 나오고 11월부터 요거 이제 초부터 또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된다면 위험 사항이 지금 상태로만 유지가 된다면 그래도 그러니까 러시아가 확전이 되는데 총 공세가 일어나거나 혹은 전술핵을 쓰거나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양적 긴축 진행되고 있고 23년, 24년이 글로벌 침체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23년으로 거의 이제 고치고 있는데 예, 거의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연준도 다음 달에 올리기로 얘기했죠. 이게 3pp나 3pp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3%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면은 거의 클로슬리하게 가고 이게 역전이 되더라도 1% 이내로 연결된다고 하니까 그게 영향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달 미연준은 다다음 달 11월에 0.75pp 확률이 72%나 된다는 거. 이 확률이 내려와야만 주가는 힘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실적입니다. 실적은 일단은 실적분이 반영돼서 반도체, 이거는 금리에 직격받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스닥, 그다음에 다우도 똑같아요. 금리랑 직격받는 기업들 때문에 더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익 추정치는 악화돼서 서비스 산업 쪽으로 좀 안 좋아져 있고 여기는 에너지 기업들, 그다음에 부동산 기업들이 이제 조금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선 120선 만나러 가고 있거든요. 결국 이번 달에 만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깨지면서 만날지 다음 달에 깨지면 이렇게 되고 다음 달에 깨지면서 만날지 아니면은 요렇게 반등이 나올지 이제 딱 두 굴레로 남았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요게 됐으면 하지만 이거는 인플레이션도 도와줘야 되고 국제 정세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300선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10% 남겨놨던 부분에 대해서 분할로 그냥 천천히 더 들어가기로 생각을 했어요. 주식 파트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선물 옵션 파트는 그냥 조심스럽게 그냥 약간은 손절을 치더라도 손절을 치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 이때 충분히 매수해도 안 늦어요. 조금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그게 더 낫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리세션입니다. 연착륙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염두해 주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금 보유 일부분이 들어간 거고요. 만약에 연착륙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30%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대응입니다. 연착륙 되면 올라가겠죠. 올라갈 때 올라가기 직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시면 되고요. 강달러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큰 기술 혁신이니까 국제공동대 막연합니다. 그래서 전방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악재가 심한 상황이고 이 리세션을 피할 수는 없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도는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고 기존 투자자들은 또 이제 이게 베어마켓 랠리는 나와요. 나오면 그때 익절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만약에 23년도가 오면은 침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지금 턴에서 올라왔을 때 여러분이 확보해야 될 30%를 다음 310이 깨질 때까지는 버틴다. 그렇게 모드로 가야 됩니다. 네, 저는 325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바닥은 아직 인제 시작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 바닥의 징대가 더 파고 내려가면 325가 진짜 고점이 되는 거고 여기서 290선에서 막아준 다음에 여기 정도까지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00 이게 깨져갖고 280이 되면은 315가 고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신흥국인데 우리나라 CDS가 미친 듯이 상승한 거예요. 33이었던 게 50이 돼서 한 주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 급격한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외국도 동일합니다. 예, 지금 거의 750. 터키는 그나마 좀 나아진 거지만 전주 대비해서 많이 상승했고 남아공 이런 나라들도 다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DS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차이나 기준에서도 많이 올랐고요. 뉴질랜드도 뭐 뉴질랜드는 딱 유지하고 있네요. 워낙에 이제 소국이다 보니까 홍콩도 이제 제법 동일한 상황이죠. 홍콩은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거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뭐 여기 안쪽에 있는 국가들은 괜찮은데 밑에 있는 국가들은 오히려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한계 기업에 가까운 나라들이 이제 급등이 나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우리나라 CDS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도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계기업과 제2금융권인데요. 한계기업 수는 지난보다 높았고 지난주 자료랑 동일합니다. 한계기업 비중은 홍콩, 한국, 미국 순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한계기업이라는 건 다시 말하지만 자기가 빌린 이자가 있어요. 이자보다 적게 버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가 계속 나는 거죠. 기업 가치가 계속 내려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체 금리가 이제 12월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59%가 나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위험한 자산으로 되겠죠. 이게 1년 정도 되니까 1년 정도 버티는 기업들은 살아남는 거고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은 캐피탈 사도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험사의 이익 2분기에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늘었죠. 그러니까 보험사조차도 이런 것들은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 자산에다가 지금 투자하기보다는 1년만 참고 조금 위험 높은 가격에 베팅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년 참는다고 해서 높은 가격이 되기보다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지금부터 낮을 수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학전과 전술핵 이게 중요한 건데요. 학전은 사실상 학전이라기보다는 이제 동원력을 해서 전면전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국경을 정해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침공이 들어가면 동원령해서 싸우겠다 이 말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있는 전력 갖고는 이걸 지키기가 힘들 거라서 동원령을 해서 보강을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것 같고요. 선 넘으면 미국도 핵전쟁 시나리오로 간다고 했고, 근데 중국이 발 빼고 있고, 인도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EU와 고위직에서 유럽의 중재를 지지한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핑계를 러시아로 가겠구나. 혹은 핑계를 러시아가 아닌 푸틴한테 가겠구나.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 침체의 원인은 사실상 우리 국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얘네가 잘못했어요라고 핑계를 대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모든 핑계가 일로 가면서 위험 상황을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나면 뭐예요? 돈 풀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부채 비율 높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줄진 않았어요. 그럼 부채 비율을 감소시키는 제일 좋은 게 원래는 인플레이션인데 좀 어이없는 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감세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감세 조치. 이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업도 돈을 못 벌고 사람도 그 대중도 못 벌고 있는 상태에서 감세 조치를 해버리면 더 줄어버립니다. 그럼 국가 부채는 더 늘어나죠. 안 그래도 부채 비율 높은데 그러면은 전체적인 위험 상황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결국에는 다시 경기 부양책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게 악순환이죠. 돈을 또 줄었는데 나 국고에 돈이 없는데 경기 부양책은 또 돈이 없어집니다. 예, 일단 그래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러시아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부양책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지금 상황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하기 힘든 유럽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다시 위험 상황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입니다. 중국 부동산은 이제 이 말이 이제 지지난주부터 계속 영향을 미쳤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헝다위에 나른 것도 디폴트. 그 다음에 베이징 같은 경우에 민간 업체는 낙찰 안 한다. 왜냐하면 시중에 있는 돈이 소멸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70%는 차지하는데 한 건이면은 거의 제로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버블이 쌓인 게 줄어들 때까지는 중국도 지금 마음대로 경기 부양책 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이거와 맞닥뜨리는 게 위드 코로나거든요. 코로나도 막 못 풀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 정책을 못 하고 코로나 그냥 완전히 막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정리가 돼야만 전체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험 사항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매주 위험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 위험에 대비하던데 이번에 하락은 언제나 그러니까 제가 예측한 것보다 맨날 10포인트 더 밑에 들어가고요. 상승폭은 언제나 10포인트 더 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300이었으니까 맥스 290, 사실상 290을 봤어요. 290을 이제 미니 선물 같은 경우를 봤기 때문에 다음 주가 반대 매매가 나오냐? 반대 매매 분명히 할 것 같은데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까지 깊숙하게 들어오느냐가 다음 주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급락 나왔으니까 다시 수요일부터나 이제 매수를 고민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월, 화, 수 중에 또 추가 급락이 나온다면, 이제 추가 급등이 안 나오고 뭐 급락이 나온다면 매수보다는 그냥 홀드로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별로 분명히 익절 가능한 종목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들을 일부를 익절하시면서 현금 보유로 철저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의 돈을 조금이라도 지키는 싸움이고요. 그리고 손절은 되도록이면은 진짜 요 구간이에요. 리세션 구간에서 완전 정점일 때 손절한다.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 오르고 어떤 종목이 내릴지는 저도 예측이 안 돼요. 많이 떨어진 종목은 오히려 실적이 나빠도 올라가고 많이 올라간 종목은 실적이 좋아도 떨어지는 게 지금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주 길게는 한 2주 정도는 고난의 시기가 조금 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 목금 중에 턴이 되지 않을까라고 초심 소심하게 이제 기원을 하고요. 그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별 종목 분석과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올려드리기보다는 주중에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개별 종목 매수를 하기보다는 감망하시다가 이 상황이 모두 해결됐을 때 대응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반대 매매의 정점이 돼서 바닥까지는 정점일 때 그리고 턴에서 올라가는 시점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잘 써가지고 그 현금에서 수익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오실 수 있게끔 초점을 맞춰드리고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익절 구간 오면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